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나원참입니다. 손해평가사 1차 시험의 제2과목 농업재해보험 법령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데 지금은 손해평가 요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차 손해평가에 대해서 지금 알아볼게요. 재해보험 사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것도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인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그러니까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할 때 말 바꿈입니다. 주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놔야겠죠. 교차 손해평가가 필요한 경우 재해보험 가입 규모, 그 다음에 가입 분포,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교차 손해평가 대상 시, 군, 구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A 시군이 있고 그 다음에 B 시군이 있다 이거죠. A 지역과 B 지역이 지금 여기에 지금 손해평가를 했고 여기도 손해평가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서로 상호가 교차해 가지고 손해평가하는 경우를 교차 손해평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언제 하는 거냐. 손해평가 경력, 그 다음에 타 지역의 조사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교차 손해평가를 담당할 지역, 그러니까 A 지역, B 지역에 이제 손해평가인들이 있겠죠. 그 지역 손해평가인들이 상호 교차를 해서 손해평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지역 손해평가인이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예외가 있죠. 예외가 거대 재해 발생이나 평가 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하게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저 1인 이상을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옳고 그런 거를 교차 손해평가에 관한 것들로 시험 문제, 기출 문제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지금 바로 밑에 지금 예제 문제가 있는데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교차 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단 말이에요. 옳지 않은 것. 이제 읽어봐야겠죠. 평가 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평가반의 구성에 지역 손해평가인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예외 조건에 들어갔었죠. 예외 조건에 이거 답이 아닙니다. 옳은 거니까. 그리고 교차 손해평가를 위해서 손해평가반을 구성하는 경우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선발된 지역 손해평가인 2인 이상이 포함돼야 된다. 이건 어디에도 없었죠. 이런 거는. 지역 손해평가인이 1인 이상 포함되는 게 원칙이죠. 1인 이상. 그러니까 2인 이상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볼까요? 재해보험 사업자가 교차 손해평가를 담당할 지역 손해평가인을 선발할 때 타 지역 조사 가능 여부는 고려사항이다. 맞죠? 그 다음 재해보험 사업자는 교차 손해평가가 필요한 경우 재해보험 가입 규모, 가입 분포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가볼게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입니다. 손해평가인들이 하는 거죠. 보험 가입자가 보험 책임 기간 중, 보험 기간 중이죠. 보험 기간 중에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해서 통지를 한 때에는 재해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보험 목적물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평가를 실시하게 한다. 많이 나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재해보험 사업자가 해당 보험 가입자의 보험 계약 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만 손해평가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제 문제를 보면은 농업재해보험 평가 요령에 따른 종합 이연 방식. 이건 2차에서 많이 다뤄지는 건데 간혹 가다가 이제 1차에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수학 전 종합이염 해가지고 복분자입니다. 수학 전에는 종합이염이고 수학 개시 이후부터는 특정 이염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가지고 수학 전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수학 전 과실손해 보장 이렇게 복분자. 그 복분자에 해당하는 조사 내용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유명하죠. 결과 모호 지수, 그 다음에 수정 분량, 결과 모호 지수. 결실수는 누구죠? OD죠. OD. 결실수는 OD가 되고
피해 과실수는 이제 과실손해에서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재파종은 마늘에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늘에서 나오는데 이제 2024년도에 신설되는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복분자거에 해당되는 거니까 결과 모지수, 수정 분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막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게 복분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가보면은 자, 평가 준비죠. 손해평가 준비와 그 다음에 결과를 이제 제출하는 경우죠. 자, 재보험, 이건 이제 잘 읽어야 돼요. 이 앞에.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서, 현지조사표라고도 하고 현지조사서라고도 하죠. 누가? 재보험 사업자입니다. 이런 것도 말장난으로 시험에 지금 옳고 그런 걸로 엄청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꼭 기억해놔야 돼요. 자, 2번도 재보험 사업자입니다. 자, 손해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현지조사서를 마련해야 된다 그랬죠. 현지조사서를 손해평가반에게 배부하고 그리고 주의사항을 숙지시킨 후 그리고 손해평가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 번째 보면은 손해평가반입니다. 여기는 재보험 사업자가 아니고 손해평가반. 자, 현지조사서에 손해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험 가입자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서명을 받죠. 계약자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을 한다. 꼭 기억해놔야 돼요. 손해평가반은 현지조사표를 현지조사서에 의해서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보험 가입자에게 설명을 하고 서명 받아서 그리고 어디에다가 보험회사,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여기는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자,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거부하는 경우.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손해평가반은 보험 가입자에게 손해평가 결과를 통지한 후 서명 거부니까 서명 없이 현지조사서를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평가반은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 자체를 지금 거부하는 거죠. 손해평가를 거부하는 경우는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이제 평가하죠. 자,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 가입자에게 통지를 하고 그리고 현지조사서를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재보험 사업자입니다. 자, 손해평가 반이 지금 두 개 있었죠. 3번과 4번은 손해평가 반. 그리고 1번, 2번, 5번은 재보험 사업자. 자,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 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 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엄청 많이 나와요. 7일 이내. 손해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증빙 서류, 사진. 자, 이거를 이제 제출하면은 재보험 사업자는 똑같은 다른입니다. 이전에 이제 했던 평가반이 아닌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요, 실시하여야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장난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손해평가의 준비, 그리고 결과, 이 결과 제출하는 것도 꼭 암기가 돼야 됩니다. 자, 예제 문제를 보면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손해평가 준비 및 평가 결과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볼까요? 옳은 것은입니다. 손해평가반은 재해보험 사업자가 실시한 손해평가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서를 마련해야 된다. 자, 말장난이죠, 이게. 재해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그래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뀌어 있잖아요, 지금.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배부하고, 이것도 말바꿈이죠. 자, 이거하고 이게 지금 바뀌어 있잖아요. 재해보험 사업자는 현지조사서를 손해평가반에게 배부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
그리고 손해평가반은 보험 가입자가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이것들을 제출하는 경우는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수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죠. 재보험 사업자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 말장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그럼 이제 옳은 거는 4번이 옳다는 소리인데 한번 볼까요? 손해평가반은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 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현지 조사서를 재보험 사업자에게 이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뭐 어디에도 지금 말장난을 전혀 안 해놨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지금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었는데 지금 재보험 사업자에 해당되는 게 지금 3가지가 있었죠. 재보험 사업자가 이렇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말바꿈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3번하고 4번은 지금 누구 거였다? 3번하고 4번은 손해평가반 거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가 지금 주체가 되는지 잘 구분을 해놔야 돼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손해평가의 검증입니다. 검증, 결과 검증. 자, 1번에 보면은 재보험 사업자 및 재보험 사업의 재보험 사업자, 정부죠, 정부 이거는. 그러니까 재보험 사업자, 그러니까 이건 NH 손보가 되겠죠. 재보험 사업자와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도 많이 나와요. 자, 누가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다시 또 일정 수를 추출해가지고 표본이죠. 이미 추출해가지고 검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어떤 농가에 가가지고 어느 지역 이제 조사 대상 지역을 이제 선정해가지고 여기 이제 보험 목적물이죠. 자, 이거를 일단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1차 조사를 했어요. 지금 손해평가반이. 어느 손해평가반이 조사를 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이 결과,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여기서 뭐 한다? 다시 여기서 이제 일정 수를 또 뽑죠.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해가지고 이거를 뭐 할 수 있다?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검증조사. 누가? 재보험 사업자와 그 재보험 사업의 재보험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약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재보험 사업자가 있었죠. 재보험 사업자.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재보험 사업자가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정부였잖아요. 이제 농구문에서 이제 관리하는 거였죠. 자, 여기가 이제 원보험이고 여기가 재보험이 됐는데, 자, 여기 재해보험 사업 관리자 A하고 정부 재보험 사업자 B하고 A하고 B가 지금 여기서 이제 손해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손해평가를 했는데 어느 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를 한 결과를 뭐 해보고 싶다? 검증조사를 해보고 싶다. 그때 이제 뭐 한다? 아까 조사했던 손해평가반이 조사했던 목적물 중에서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해가지고 검증조사를 한다 이 소리예요 지금. 여기는 이제 또 장관이니까 또 잘 봐야겠죠. 장관은 재보험 사업자, 재보험 사업자는 이렇게 가니까. 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재보험 사업자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자, 그때 이제 재보험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참 이게 뭐 시험에 기출문제 보면 여러 번 출제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검증조사 결과가 원래 이제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조사 결과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었을 때는 자,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자,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 목적물을 재조사해야 됩니다. 일정 수가 아니고 전체입니다. 여기는. 아까는 검증조사는 뭐였다? 검증조사는 일정 수를 추출해가지고 했죠. 검증은. 근데 여기는 재조사입니다. 재조사일 때는 전체 보험 목적물을 재조사해야 됩니다.
저것도 이제 말장난으로 또 속일 수 있습니다. 일정 수 보험 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틀린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가보면은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죠. 자, 그때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역시나 또 누구에게, 계약자에게 통지를 하고 그 결과를 누구에게,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슷하죠, 아까 거랑. 그래서 이 검증 결과 이 네 가지도 꼭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또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손해평가 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죠. 옳은 것. 자, 1번 읽어볼게요. 재해보험 사업자 및 재해보험의 재보험 사업자죠. 자,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일정 수 이미 추출하여 검증조사할 수 있다. 바로 옳은 거네요, 이거. 근데 이게 문장이 길어가지고요. 처음에 읽어본 사람들은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많이 헷갈릴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이제 손해평가반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말바꿈이죠. 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그랬죠. 누구로 하여금? 재보험 사업자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건 완전히 지금 틀린 거죠. 옳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손해평가 결과와 이미 추출 조사 결과의 차이가, 현저하게 이제 차이가 발생하면은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 목적물 중에서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검증조사 결과였죠. 검증조사 결과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원래 손해평가 조사와 원래 손해평가와 검증조사 결과가 현저한 차이가 발생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뭐 해야 된다?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다른 겁니다. 참 야비하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면은 보험 가입자가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는 검증조사반은 손해평가 검증을 강제할 수 있다는, 이것도 아니죠. 강제를 어떻게 합니까? 인정할 수 없다는 그걸로 이제 가야겠죠. 재보험 가입자에게 설명 통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결과서를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갔죠. 그러니까 이렇게요, 말장난이 많으니까 정말 조심하면서 문제를 읽어보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면은 실제로 풀어봐야 이제 이런 것들을 실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틀려봐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구나 하고 이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한 뭐 6, 7분 정도는 나왔을 거예요, 아마. 9년 중에 한 6년 정도는 출제가 됐던 부분들입니다. 손해평가 단위입니다, 단위. 자, 농작물은 농지별로 갑니다. 농지별.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번 구회 시험에서도 또 나왔어요, 이게. 그리고 가축은 개별 가축별로 뭐 한다? 평가 단위를 정합니다. 근데 이제 단 벌은 벌통 단위로 갑니다. 벌통 단위. 그리고 이제 시설물 같은 경우는 농업용 시설물, 이거는 보험 가입 목적물별로 갑니다. 보험 가입 목적물별. 그러니까 이것도 반드시 암기를 해 놓으세요. 이게 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뜯어 고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이거 읽어봐야 됩니다. 보험 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에서 농지. 이게 농지라 하면 뭐냐. 쭉 읽어보세요.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토지, 필지와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말한다 이거죠. 자, 방풍림, 돌담, 도로 등에 의해서 구획된 것 또는 울타리, 시설 등에 의해서 구획된 것을 하나의 농지로 본다. 뭐 한 필지를 농지로 보는 게 아니라 구획 단위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사지에 보이는 돌담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면적이 극히 작은 것은 동일 작업 단위 등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농지로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위에 거 기역, 니은, 디귿 이게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정리를 해 놓도록 하십시오. 바로 지금 예제 문제가 이게 지금 9회 기출 문제입니다. 9회 지금 1차 시험에서 출제됐던 문제예요. 가볼까요? 자, 말장난, 여기도 말장난이 들어가니까 조심해야 돼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보험 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본 볼까요? 자, 농작물은 이제 농지별로 한다 그랬죠. 근데 농지별로 하는데 이 가로 안에 것들을 좀 잘 봐야 돼요. 또 거기에 말장난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자, 농지라 하면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 필지에 따라 그랬죠. 필지에 따라 구획된 경작지. 필지가 아니었죠. 뭐 돌담, 구획, 경계 뭐 이런 것들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깜빡 속기 좋죠. 그 다음에 이제 가축은 개별, 가축별, 단, 벌은, 볼통, 단위. 이거는 그대로 나왔네요.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 보험 가입 목적물별. 이것도 그대로 나왔네요. 아까 기억, 니은, 디귿이 그대로 나왔는데 기억번은 조금 이제 토지로 지금 필지에 따라 필지. 이 필지라는 말에 의해서 지금 틀리게 된 거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는 이게 보험 가액하고 보험금 산정인데, 자, 보험 가액 산정은 좀 신중하게 해야죠. 보험금 산정은 머리 아프죠. 이제 이 공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자,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고, 지금 이 앞에 지금 손해평가 요령에 대한 것들, 특히 이제 검증 있죠. 검증. 누가 대상이 주체가 되느냐, 누가 실시하느냐, 재해보험 사업자냐, 손해평가반이냐, 장관이냐, 이것들 구분을 정확하게 해 놓도록 하십시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